자, 우선 라세면 화합물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 각각 50%씩 같은 양만큼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요. 라세면 화합물은 이제 광학 비활성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왜 광학 비활성이냐? 자, 라세면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값, 반대의 부호를 가지는 두 물질의 고유 광해 전도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마치 에이카이라 화합물인 것처럼 영의 광해 전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화합물은 카이라를 해야 돼요. 그 각각의 화합물이 카이라를 하지 않으면 거울상 관계에 있는 화합물은 서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용어로부터 각각의 화합물은 카이라라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고요. 이제 A의 거울상 이성질체, 이게 엔안티오머니까 N2A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각각 같은 비율이니까 A가 50% 존재하는 거고 엔안티오머 A도 50%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동일한 양만큼 섞여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라셈 혼합물, 영어로 라셈에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정을 해볼 건데 A라고 하는 화합물이 평면 평광을 50도만큼, 즉 A라고 하는 카이라 화합물, 얘 카이랄이죠. 카이라 화합물의 평면 평광이 플러스 50도다. 즉 고유 광해 전도가 50도다 라고 하면은 엔안티오머 A는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런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엔안티오머 A는 50도만큼인데 반대 방향,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죠. 그래서 평면 평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화합물 A만 섞여 있게 되면은 50도만큼 다시 회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엔안티오머 A가 똑같은 비율만큼 존재하지 어떻게 한다? 이만큼 회전된 걸 다시 원래대로 마이너스 50도만큼 다시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고유 광해 전도가 0인 형태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라셈 혼합물은 각각의 화합물은 카이랄하지만 그 각각의 화합물의 고유 광해 전도 값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제 0의 광해 전도를 나타내고 광학 비활성 성격을 가진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라셈 혼합물이 생성되는 대표적인 반응은 이제 뒤쪽에서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알켄의 HBr 첨가 반응에서 살펴볼 수 있죠. 자, 만약에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카이랄 원자가 만들어진다. 여기 카이랄 탄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카이랄 탄소 원자가 만들어진다고 할 경우에 알켄의 HBr 첨가 반응은 어떤 중간체를 거치냐면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요.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치고 이 탄소 원자의 혼성화는 뭐냐면 sp2입니다. 그리고 p오비탈, 비어있는 p오비탈이 존재하죠. p오비탈은 R형의 로브를 가지고 두 개의 로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 BR이라고 하는 이제 진액체가 위쪽 편 로브를 공격하는 거, 아래쪽 편 로브를 공격하는 걸 이게 이제 똑같은 비율 50%씩만큼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위쪽 편 로브를 공격할 때 생성되는 화합물이 알폼이다. 이 새로 생성되는 카이라탄소의 절대 배양이 R이다. 그러면 아래쪽 편 로브를 공격하면은 S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50%씩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 상에서 라셈 혼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 있는 두 화합물은 고유 광해 전도를 제외한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라셈 혼합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리 방법을 통해서는 분리가 불가능해요. 극성도 차이를 이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나 클렌점 차이를 이용하는 디실레이션 증류법이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리크레스트랄리제이션 재결정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 즉 라셈 혼합물을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분할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러요. 거울상 이성질체 분리를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분할제는 카이라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카이라란 성격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은 어떡하냐?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을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카이라 프로브와 반응을 시켜서. 카이라 프로브와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가 부분입체 이성질체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은 물리화학적 성격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분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리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을 거고, 그 분리된 고분입자 이성식 관계 있는 화합물에서 그 물질, 즉 라스면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카이라 프로브, 얘를 제거합니다. 그럼 뭐만 나와요? 원래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에 있었던 화합물 각각이 남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분리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교재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복실산이고요. 지금 여기 카이라탄소가 알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카이라탄소는 반대니까 S폼이겠죠? 알폼과 S폼이 50%씩 동일한 비율로 섞여있는 라스민 혼합물이고요. 자, 카이라 프로브로 뭘 사용하느냐? 염기를 사용합니다. 아미노화물인 염기를 사용해요. 어떤 반응을 도입하는 거죠? 얘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염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카복실산 쪽에서 산이 염기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CO2- 형태의 음이온 화합물로 존재하고 이온성 물질로, 여기는 NH3+라고 하는 역시 이온성 물질로 존재하죠. 두 개의 염이 이온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R폼에 해당하는 카복실산과 여기는 S폼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S폼에 해당하는 염이 섞인 거기 때문에 RS폼이고요. 자, 두 번째는 S폼에 해당하는 카복실산을 썼기 때문에 SS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뭐죠? 다이어스티리오머, 부분입체 이성실체가 됩니다. 물리화학적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조건을 잘 잡으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제거해야 돼요?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카이라 프로브를 제거해야 되겠죠. 얘가 카이라 프로브잖아요. 그럼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카복실산을 다시 산처리해서 프리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온형이었던 걸 프리폼으로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H+가 되고요. 그러면 CO2-와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H3 형태로 존재했는데, 이게 산처리하게 되면은 중성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도 H+를 내면서 다시 중성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이 추가되고요. 페닐기에 이게 되겠죠. 얘가 중성 상태로 변하고요. 얘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도입시켰던 형태 그대로 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회수하는 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재사용하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없긴 합니다. 교재상에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일단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쓰는 게 이제 카이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직접적으로 다량의 화합물을 분리한다기보다는 그냥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퍼센트의 정도씩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카이라 크로마토그래피는 카이라 분자들로 채워진 고정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동상을 이용해서 이제 라스민 화합물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자, 통과 과정에서 고정상과 화합물의 흡착력 차이가 존재해요. 어느 한 형태가 고정상과 더 흡착력이 좋겠죠. 흡착력이 좋다는 얘기는 천천히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가 고정상이죠. 자, 알폼에 대한 고정상의 친화력이 S폼보다 크다. 알폼과 S폼이 섞여 있는 거를 이동상을 이용해서 투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알폼은 친화력이 더 크니까 천천히 내려오겠죠. S폼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S폼이 먼저 흘러나오고 R폼이 천천히 나오고요. 물론 이 조건을 잡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뭐 이거는 대부분 이제 기계 이용해서 하니까, 그래서 S폼이, 여기는 시간이니까 S폼이 먼저 검출이 되고 그 뒤에 이제 R폼이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동일하게 50%씩 존재했던 화합물, 그게 라스민 화합물이었고 그걸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자, 만약에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에 있는 두 화합물 중 이게 서로 다른 비율로 섞여 있을 때는 어느 형태가 몇 퍼센트고 어느 형태가 몇 퍼센트인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적 관계에 있는 두 화합물 중 순수한 하나의 거울상체의 광해전도 대비 혼합물의 광해전도, 이거를 우리가 광학적 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유 광해전도 값, 화합물 A와
그거에 이제 에난티오머 형태의 고유 광해전도 값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옵티컬 프리티는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의 고유 광해전도 값 분의 측정된 고유 광해전도 값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게 이제 광학적 순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브로모프테인 화합물인데 순수한 S폼의 고유 광해전도 값이 플러스 23.1도예요. 근데 측정한 고유 광해전도 값은 플러스 9.2도예요. 옵티컬 퓨리티는 어떻게 한다? 순수한 폼 23.1이죠. 23.1분의 측정된 값 9.2도가 되고 이제 100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제 40%가 되는 거죠. 자, 이 40%라고 하는 거의 비율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자, 이 40%라고 하는 거는 지금 S폼이 어쨌든 측정한 값이 9.2도라는 얘기는 S폼과 R폼 중에 뭐가 더 많다는 얘기죠? 얘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럭스 가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S폼이 과량이고 R폼이 소량이 되는 겁니다. 과량으로 존재하는 게 소량으로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40%만큼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량으로 존재하는 게 70%가 되고요. 전체는 100%니까 소량으로 존재하는 게 30%가 됩니다. 그러면 과량인 게 소량인 것보다 40%가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거울상 이성질 과잉이라 그래서 얘는 두 거울상 이성질체 사이의 비율이나 농도가 주어질 때 사용합니다. 앞쪽 편에서는 이제 고유 광해전도 값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비율이나 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거울상체가 다른 거울상체보다 얼마나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 과잉, 에난티오머릭 익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따지느냐? R 플러스 S분의 R 마이너스 S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 플러스 S는 100%가 되죠. 두 개의 화합물, R폼인 것과 S폼이 섞여 있는 것, 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몇 %씩인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요거 두 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계산해보면.